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에서 죽음과 죽음학에 관련한 여러가지 주제를 공부를 하고 지금은 현장이라고 하면 여러 세대가 해당이 됩니다. 많은 세대에 걸쳐 있는 분들께 죽음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까지 이 현장에서 주로 많이 써오는 말은 죽음 준비교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 용어 자체가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뜻에서 오늘 그 말을 쓰지 않고 죽음 교육으로 제가 통일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죽음 교육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20분의 시간을 둘로 나누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살과 관련한 여러가지 세미나나 심포지엄이나 이런 학술 모임에 많이 가보셨을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자살 문제가 오늘은 죽음학에서 바라본 자살 문제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세상에서 죽음학이라는 용어 자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의 반을 아주 간략하게나마 죽음학이라는 게 그럼 도대체 뭘 하는 학문이냐, 뭘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자살 문제하고 연계가 되느냐 하는 그런 측면으로 진행을 해가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죽음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죽음 교육,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자살의 괴간, 그 다음에 죽음학에서 본 자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인종 가정을 거쳐서 죽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역사가 시작된 이래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모습으로 인종을 맞이한 사람은 모르긴 몰라도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살아온 삶의 과정이 다르고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다르고 또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죽음의 과정도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텔레비전 앞에서 보는 드라마처럼, 드라마도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똑같은 드라마는 없습니다. 인종, 죽음 맞이의 과정도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그러면 그 드라마, 인종이라는 그 드라마에서의 주인공은 누구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인종 드라마에서는 죽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겠느냐. 예, 맞습니다. 그건 어느 누군들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1991년에 각당복지재단에서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해라는 연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가 창립 20년이 되고 20년 동안에 죽음학과 관련한 각종의 세미나나 심포지엄을 개최해왔고 최근 5, 6년에 걸쳐서는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죽음학을 강의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독일에서 태어난 신부가 있습니다. 알폰스 데켄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독일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미국에서 죽음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일본 대학에서 죽음과 철학과 관련한 강의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해의 창립 행사에 오셔가지고 축하를 해주시는데 그 자리에서 임종의 자리, 임종의 과정 또는 줄여서는 임종자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전개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삶이 존중되는 분위기 속에서 맡고 싶어 하는 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임종에 대한 소망일 겁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나는 죽고 싶고 내가 살고 있는 익숙한 내 집과 내 방에서 죽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인지상정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그 자리에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서로
헤어짐의 인사를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이 죽음을 맞아가지고 내가 살아왔던 내 자신의 삶도 정리를 하고 내 주위 관계도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떠나고, 그 다음에 그 죽음의 과정도 할 수만 있다면 내 의지가 담긴 형식이나 절차나 방법으로 맞이하고 싶은 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임종자리의 소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젊은 분들은 도예지에서만 자라신 분들은 우리 전통의 장례 풍습에 대해서 별로 익숙하지 못하실 겁니다. 우리 지금은 그런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주위에 살아있던 장례 문화는 그 장례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사는 게 뭐고 죽는 게 뭐냐 하는 걸 갖다가 생각하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한테 주어진 삶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거구나, 시간이 소중함을 이해하게 되고 자각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내한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도 생각하는 자리가 그 임종과 그 이후에 따른 상장례 기간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자리를 통해 가지고 가족 간의, 그 다음에 이웃 공동체 간의 사랑뿐만이 아니고 사랑과 사랑 안에서 얽히고 설킨 용서와 화해의 과정도 큰 테두리 안에서는 사랑이라고 본다는 그러한 것도 학습할 수 있는 귀한, 실제로 아주 귀한 자리가 됩니다. 여기 제가 영화 포스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영화는 한 노인이 임종을 맞아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아주 그 짧은 며칠 동안의 일어나는 일이 이 영화의 전부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들한테 많은 걸, 사실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꾸며진 영화지만 우리한테 많은 걸 가르쳐줍니다. 제가 이 영화를 간단히 소개드리는 것은 여기 이 아이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립니다. 이 아이는 할머니가 임종하기 며칠 전에 할머니와 대화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는 왜 자꾸 날이 갈수록 몸이 작아져? 하고 묻습니다. 할머니가 손녀한테 이렇게 답합니다.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할머니가 살면서 쌓아온 삶의 지혜를 우리 은지한테 들어서 나눠주다 보니까 할머니는 자꾸 몸이 작아지고 우리 은지는 몸이 크면서 삶의 지혜가 쌓여가는 거랍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세대는 끝이 나고 은지의 세대가 오고 은지도 나이가 들면 이 할머니처럼 된단다.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그런 대화뿐만이 아니고 이 가족이, 이웃과 이 장례식을 통해 가지고 온갖 여기서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게 이 아이한테는 아주 귀중한 학습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 와서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 임종자리가 상실이 되고 없습니다. 임종자리는 밀폐된 중환자실로 옮겨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모두 중환자실에 가서 죽습니까? 집에서 죽지를 못하죠. 아파트에서 곤돌라에 시신을 실어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으로 가면은 입원을 했다가 종말기에 도달하면은 중환자실로 갑니다. 그 다음에 생명 연장 치료를 받다가 운명을 하십니다. 자, 그런 주거 문화의 변천도 있지만 의학 기술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하는 부분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죠. 집에서 위독하면 살리기 위해서 병원 가죠. 살리기 위해서 병원 가면은 살리다가 보면은 어느 단계를 지나치다가 보면은 연명의 단계로까지 넘어가죠. 자, 여기는 이거 영화 장면, 드라마 중에 한 명입니다. 임종자는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고 가족은 중환자실 문 밖에서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종자리가 상실이 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오느냐? 말씀드린 대로 중환자실에서 그 임종자리의 주인공인 임종자는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죽음 맞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몸은 자기를 떠나 있습니다. 의사의 손에, 병원의 시설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장애업자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임종자가 거기에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가족이나 공동체는 죽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자, 거기서 현대 죽음학의 출발을 합니다. 죽음학의 출발은 이렇습니다. 의학에서 사람을 살리자는 그 의학에서 추구하는 게 우리 인류를 이렇게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의료 기술에 너무 의존하다가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용어를 선택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사람을 살리지 않는 데 집착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몸을 살리는 데 집착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 정신 상태는 어떤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고려가 되기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